네,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. 과거는 사건이지만 이 판결 시점이 총선 코앞에 있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갑니다.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일단요. 고발 사주 의혹 판결부터 살펴보죠.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, 그죠? 네, 오늘 1심 재판부는 고발장이 전달된 건 사실이라고 결론 냈습니다.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고발장을 주고받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그러다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데요. 2020년 4월 3일 조성은 씨는 고발장과 함께 이 고발에 필요한 실명 판결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런 자료들 누가 보내줬는지 봤더니 바로 김웅 의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추적하면서 손 검사, 김 의원 연결고리가 확인된 겁니다. 근데 앞서 김 기자 말했듯이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법원이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게 사실이다. 이렇게 본 근거가 뭡니까? 일단 이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대화창에 이 손준성 보냄 표시가 찍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. 손 검사는 해킹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. 실제 손 검사와 함께 일하던 다른 검사가 이 고발장과 같이 보낸 판결문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습니다. 또 하나 고발장에 최강욱 전 의원의 생년월일이 잘못 나왔는데 이 한 인터넷 법조 임명록 생일과 일치했습니다. 아까 판결문을 검색한 검사가 따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검사가 법조 임명록에 접속한 기록도 같이 나왔습니다.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. 당시에 고발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죠? 네, 이게 고발 대상은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주요 여당 인사들이었습니다.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문제 삼았는데요. 윤 대통령의 장모 문제,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줄을 이뤘습니다. 법원은 손 검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한 걸로 파악했습니다. 하지만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이게 궁금한데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현직 검사였고 그 상관이라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거든요. 윤석열 총장까지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까, 이번 판결이? 네,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요. 이 대선이 끝난 후인 2022년 5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원 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손 검사는 대검에서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. 야권에선 당연히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고발 사주에 관여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. 손 검사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2심 재판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돈봉투 사건 재판으로 한번 가보지요. 자, 현역 의원에게 처음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선고가 된 건데 돈봉투 맞다는 거예요, 그죠? 네, 법원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2년,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에 필요한 총 6천만 원을 부정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게 궁금해요. 그러니까 결국 윤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꽤 많거든요.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들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검찰은 윤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만 밝혀냈을 뿐이요. 윤 의원이 돈봉투를 뿌렸다는 부분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. 하지만 법원은 선거인단 매수 목적으로 윤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걸로 판단한 만큼 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. 실형을 선고받고 총선 출마도 어려워진 윤 의원이 돈봉투 전달까지 태도를 바꿔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앞서 재판에서 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만 20여 명에 달합니다. 공천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역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